네, 이어서 문화를 읽는 세상 함께하겠습니다. 문화현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네,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즉 가세연이라고 하죠? 네. 이 운영진 체포가 이슈가 됐는데 이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유튜브 채널 운영진들이 경찰에 전격 이렇게 체포가 됐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동안 이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 조사에 이제 불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김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일찍 자택 앞에서 체포가 됐지만은 김세희, 강용석 씨는 체포영장에 불응해서 10시간 동안 집에서 대치를 하는 바람에 이게 크게 이제 이슈가 된 것인데요. 네. 어쨌든 이 일찍 체포가 된 김용호 씨는 조사 후에 풀려났고 김세희, 강용석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좀 더 있다가 최종 기각이 되면서 다시 풀려나왔습니다. 네. 계속 증거인멸을 하거나 특정인에게 해로운 왜곡 조작 폭로 방송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의문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구속영장은 일단 기각은 됐지만은 앞으로 검찰에서 보강 수사는 계속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 불응을 하면은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거는 기본 상식인데 네. 한 분은 좀 변호사인데 몰랐을까요? 일부러 거부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들, 즉 피고발인들은 검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사전에 출석 날짜를 개인 사정에 따라 조정은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예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동안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고 이조차도 이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지연이 된 것인데요. 네. 어쨌든 불출석하는 것도 굉장히 잦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키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정체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보수권 싱크탱크를 표방을 했지만은 연구소의 이름다운 그런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시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주로 논쟁적인 콘텐츠를 많이 올렸는데 네. 정작 보수우파를 대변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또 자유경제를 지향한다는 얘기도 하면서도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폭로전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최태원 회장, 정의성, 홍석현 회장 등에 관련된 무차별 폭로를 해왔고요. 네. 유명 연예인에 대한 폭로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더구나 이제 중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렇게 폭로하는 전이기 때문에 어떤 싱크탱크라기보다는 무차별적인 어떤 폭로체론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인도 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쓰는 그 소설을 쓴다. 네, 이런 소설 속의 어떤 폭로, 자극적인 폭로를 계속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자극적인 폭로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이제 호기심에서 이렇게 찾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네. 제목 이런 것을 주로 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클릭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광고가 수익이 붙게 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정작 가세연 운영자들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과 이인영 장관을 비판했기 때문에 강제로 체포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요? 사실 이제 두 사람 외에도 강모 씨 등 또 다른 두 명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이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국 전 장관과 이인영 장관을 비판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총선에서 신고 없이 5개 대담을 해서 선관위에서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랬죠.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많이 당했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에게서도 이제 소송을 당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이 오정환 시절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또 당하기도 했거든요. 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폭로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회수 증가를 하기 위해서 검증된 사실을 좌우를 막론하고
부풀려서 방송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린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네. 이 세 명이 체포되는 날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끌어모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네. 따르면은 가세현이 이날 슈퍼챗 수입을 처음에는 첫날 1,200만 원 정도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체포되고 나서도 3일 동안 계속 방송을 했는데 이 3일 동안 무려 2,157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한 주간 벌어들인 금액의 3배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수입을 보니까 네. 15억 8천만 원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 슈퍼챗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구독이 아니고 이제 생방송 중에 일종의 후원금을 쏴준다고 그러죠. 네. 직접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그런 이유가 이 슈퍼챗이라는 후원금을 통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그런 폭로성 어떤 채널에도 이렇게 시청자들이 좀 후원금을 보내나 봐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편향된 뉴스를 좋아하는 그런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몰려들고 있는 그런 점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수입을 보니까 보통 유튜브들과는 달리 광고 수익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유튜버들은 수익이 광고 수익입니다. 이제 조회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이쪽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광고를 이제 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채널이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노란 딱지 제도가 붙어가지고 네. 이 노란 딱지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많이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붙이는 제도입니다. 예. 이 노란 딱지가 자주 붙는 채널에는 광고를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슈퍼챗이라고 하는 이런 자극적인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올려서 이제 돈을 이제 받아내는 그런 기생적인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규제와 이제 단속, 제재 뭐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유튜브 채널이냐 언론이냐 이런 논쟁도 좀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유튜브 채널을 좀 규제할 제도적인 수단이 없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언론의 기능을 하라라고 이제 비판을 받게 되면 자신들은 유튜브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이렇게 인터넷 개인 방송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무차별적인 폭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요. 네. 방송법상 유튜브 영상은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은 삭제를 반드시 또 요청을 했다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도적인 그런 허점이 있다는 점을 계속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각종 가짜 뉴스들을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네. 허위 저작 정보가 있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방치할 경우에는 독일처럼 5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69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불법 콘텐츠,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허위 조작된 정보로 수익 얻었을 경우에는 이걸 전액 환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문과 방송 등 기존 언론이 잘못된 내용을 전하게 되면 이제 조정 중재 절차에 따라서 어떤 제재를 좀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세연보다 더 사실은 한심한 게 바로 이 가세연의 어떤 무책임한 그 루머나 이런 폭로 이런 것들 여과 없이 베껴 쓰는 그 황색 언론들 아직도 있다는 거죠? 가세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메이저라고 불리는 매체들이 이런 가세연에서 직접 쏟아내는 폭로성 기사들을 무차별적인 어떤 루머들을 기사화해가지고 보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받아쓰기를 하는
주류 황색 언론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언론으로 봐야 될까요? 유튜브로 봐야 될까요? 그 평론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어떤 매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네. SNS를 하더라도 언론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언론 매체라 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유튜브도 언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법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전 무엇보다 바람직하고요. 네. 언론 행위하기 때문에 그런 공적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그런 언론 행위, 특히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에 상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뭐 언론중재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어떤 이런 황색 저널리즘도 앞으로는 그 국민의 알 권리와 또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제재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자정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정화 작업이 또 있어야 되겠죠. 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거는 정확한 정보, 진실을 알려주는 네. 매체들을 더 진흥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더 나아가서 국민의 어떤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문화를 읽는 세상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